여보, 오늘은 꼭 나무를 많이 해와야 하는데 쌀독이 벌써 바닥났소. 옛날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45살, 아내 김씨는 40살이었지요. 두 사람은 자식 없이 늙어가는 것이 가장 큰 한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어요. 눈보라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몰아쳤고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영감, 날씨가 이런데 산에 가시면 어쩝니까? 부인 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철수는 나무를 하러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철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궁중비화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철수는 허리에 도끼를 차고 지게를 짊어진 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손발은 꽁꽁 얼었지만 나무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 시즌쯤 산을 오르자 소나무 숲이 나타났지요. 철수가 나무를 고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으앙.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였어요. 이 깊은 산속에서 아기가 울다니 말이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아가야, 어디 있느냐? 큰 바위 틈에 지프로 감싼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아기는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멎지 않고 있었어요. 아기 곁에는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는데 그 집신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이 아이에게 복이 있으니 잘 키워주시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 추운 산속에 아기를 버리고 이런 글을 남겼단 말인가? 도깨비의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인가?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아기가 얼어 죽을 것이 뻔했지요. 아이고,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걱정 마라, 아가야. 철수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철수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어요. 그 미소가 하도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워서 철수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철수는 나무를 하던 것도 잊고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산을 내려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김 씨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요? 나무는 안 하고? 어머, 그건 뭡니까? 여보, 산에서 이 아기를 주었소. 눈 속에 버려져 있었는데. 세상에, 누가 이런 죄를. 어서 이리 주세요. 김 씨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는 김 씨의 품에서도 계속 방긋방긋 웃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우리 아가, 이제 괜찮아. 김 씨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철수가 집신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아기 옆에 있던 집신인데 여기 글이 적혀 있소. 김 씨가 읽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이 있으니 잘 키워주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이 아기를 어찌해야 할지.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쌀독은 이미 바닥났고 겨울은 아직 한참 남았지요. 아기까지 키우려면 먹을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감, 이 아기를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믿고 쳐다보잖아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평생 자식 복이 없어 늙었는데 혹시 하늘에서 보내주신 건 아닐까요? 철수도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동자가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철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옳토 여보. 이것도 인연이요. 굶더라도 함께 굶고 같이 살아봅시다. 그럼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집신에 복이 있다고 했으니 복동이라고 하면 어떻겠소? 복동이. 좋아요, 영감. 우리 복동이. 그렇게 철수 부부는 복동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젖동량을 하고 입던 옷을 찢어 기저귀를 만들며 정성껏 아기를 돌보았지요. 복동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늘 방긋방긋 웃었어요. 철수 부부는 가난했지만 복동이 덕분에 매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복동이를 키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철수 부부는 매일 산과 들을 누비며 품팔이를 했지만 쌀독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김 씨가 부엌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또 뭘 먹여야 하나? 쌀은 한 톨도 없고. 여보,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철수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영감. 우리가 복동이를 키우기로 한 게 후회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추운 날 아기한테 먹일 게 없어서. 그때 방에서 복동이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우. 김 씨가 방으로 들어가자 복동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굶길 수는 없었지요. 영감, 제가 옆 마을까지 가서 품팔이를 알아보고 올게요. 아기는 이웃집 할멈께 부탁하고.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여보. 김 씨는 복동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철수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휴, 오늘도 일감을 못 구했구만. 나도 나무를 많이 못했소. 겨울이라 나무가 얼어붙어서. 두 사람은 풀이 죽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집에서 복동이를 데려와 방에 눕혔어요. 복동이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한테 먹일 게 없어서. 김 씨가 복동이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철수의 눈에 부엌 쌀독이 들어왔지요. 아침에 분명 텅 비어있던 쌀독이었습니다. 여보, 저게 뭐요? 철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도 고개를 돌렸어요. 쌀독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하얀 쌀이 보였습니다. 설마 누가 쌀을 갖다 놓았나? 김 씨가 얼른 일어나 쌀독으로 달려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쌀독이 가득 차 있었어요. 새하얀 쌀이 봉긋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영감, 영감, 쌀이 가득 차 있어요. 뭐라고요? 철수도 달려와 쌀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한 톨도 없었는데 지금은 가득했지요. 두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보, 혹시 이웃 아무개가 몰래 갖다 놓은 게 아닐까요? 그럴 리가. 우리 이웃들도 다들 가난한데. 하지만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어제 저희 집 쌀독에 쌀을 넣어주신 분이 계신가요? 쌀? 무슨 소리인가? 요즘 누가 쌀을 남한테 줄 형편이 되나? 철수는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쌀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쌀독을 열어보면 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날 저녁에 밥을 지어 쌀을 퍼냈는데도 다음 날 아침이면 또 가득했지요. 여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일이요. 닷새째 되던 날 철수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부엌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김 씨는 복동이를 재우고 방에서 쉬었고 철수는 부엌 구석에 숨어 쌀독을 지켜봤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쌀독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파란 빛이었는데 마치 달빛처럼 부드러웠지요. 철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쌀독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빛은 복동이가 자는 방 쪽으로도 흘러갔습니다. 이런, 혹시 복동이가? 철수는 조심스럽게 복동이 방으로 갔습니다. 복동이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는데 아기 주변에서 같은 파란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집신에 적힌 글귀가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 아기에게 정말 복이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김 씨에게 밤에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복동이가 정말 복신인 것 같소? 그럼 쌀독의 쌀이? 그렇소. 복동이 덕분이요. 이 아이가 우리한테 복을 주고 있는 거요. 김 씨는 복동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내가 우리한테 이런 큰 은혜를. 그날부터 철수 부부는 복동이를 더욱 정성껏 돌봤습니다. 쌀독의 쌀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여유가 생긴 쌀은 가난한 이웃들과 나눴지요. 이장님, 이 쌀 좀 드세요. 저희 집에 넉넉하니. 아니, 자네 집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괜찮습니다. 우리도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철수 부부의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에 대한 소문도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지요. 복동이는 어느덧 6달이 되었고 통통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쌀독의 기적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아침 쌀독을 열면 쌀이 가득했고 철수 부부는 그 쌀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워서 씨앗이 얼어 죽었고 봄에 뿌릴 씨앗이 부족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올해는 농사를 어찌 지어야 하나? 씨앗이 없으니 밭에 뭘 심겠소?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씨앗이 있는 집은 없는 집과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이 씨앗이 부족했어요. 그때 철수가 나섰습니다. 이장님, 저희 집 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씨앗으로 쓰시든 드시든 하세요. 자네 집도 넉넉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저희는 복동이 덕분에 끼니 걱정이 없습니다. 철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한 말씩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감격했어요. 철수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도와주셨잖습니까? 이제 제 차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 부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를 신기하게 여겼지요. 복동이가 참 복덩이구만. 저 아기 덕분에 철수네가 부자가 됐어. 하지만 철수 부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이웃을 도왔지요. 복동이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8달이 되자 혼자 앉을 수 있었고 10달이 되자 기어다녔어요. 말은 아직 못했지만 늘 방긋방긋 웃었지요.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복동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영감, 다음 달이면 복동이가 돌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났구만. 시간 참 빠르오. 돌잔치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철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잔치를 크게 할 형편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복동이의 첫 돌이니 의미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소박하게라도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시다. 우리 복동이가 건강하게 자란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겠소? 그럼 떡이라도 해서 나눠줍시다. 김 씨는 이웃집 아낙네들과 함께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보태줬습니다. 누구는 나무를 가져왔고 누구는 과일을 가져왔어요. 복동이 돌잔치인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철순애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복동이의 돌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철수 부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복동이의 돌날 또 다른 신비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복동이의 돌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철순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비록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지요. 복동아, 건강하게 자라렴. 복동이 덕분에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왔어. 마당에는 돗자리가 깔렸고 그 위에 떡과 과일이 놓였습니다. 김 씨가 복동이를 정성껏 씻기고 고운 옷을 입혔어요. 복동이는 새 옷을 입고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지요. 자, 이제 돌잡이를 해볼까? 철수가 복동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았습니다. 실, 돈, 붓, 책이 놓였지요. 복동이는 물건들을 빤히 쳐다보더니 실을 집었습니다. 장수할 팔자구나.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동이는 방긋 웃으며 실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요. 자, 이제 떡을 나눠 먹읍시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철수 형님, 복동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만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들 열심히 사신 덕분이지요. 철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김 씨는 복동이를 안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뒤뜰을 정리하려고요. 어휴, 오늘 정말 바빴네. 김 씨가 한숨을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뜰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개굴, 응? 두꺼비 소리. 김 씨가 소리나는 쪽을 보니 거대한 두꺼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두꺼비의 5배는 될 만큼 큰 두꺼비였어요. 등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눈은 묘하게 빛났지요. 여보,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철수가 뛰어왔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기, 저 두꺼비 좀 보세요. 철수도 두꺼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두꺼비는 평생 처음 봤거든요. 두 사람이 두꺼비를 지켜보는데 두꺼비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개굴, 개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꺼비 입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왔어요. 주먹만 한 황금이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세상에. 김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수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꺼비는 다시 한번 입을 벌려 또 다른 황금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연못 쪽으로 폴짝폴짝 뛰어가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황금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또 복을 준 거로구나. 김 씨가 복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동이는 까르르 웃으며 엄마 얼굴을 만졌어요. 마치 잘했죠? 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철수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황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여보,
이 황금을 팔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소. 하지만 영감,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복동이가 준 복을 우리만 누리면. 그렇소. 나도 그 생각을 했소.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지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철수는 어제 일어난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네에게 그런 일이, 그건 분명 하늘이 내린 복이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장님. 이 황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장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자네 집이 너무 낡았으니 먼저 집을 고치게. 그리고 밭도 좀 사고. 하지만 명심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게나. 명심하겠습니다, 이장님. 철수는 황금 한 덩어리를 마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큰 돈이 생겼지요. 그 돈으로 먼저 낡은 초가집을 수리했습니다. 새 기와를 올리고 구멍난 벽을 고쳤어요. 부엌도 넓혔고 복동이 방도 따로 만들어줬지요. 아이고, 철순의 집이 새 집처럼 변했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철수는 남은 돈으로 논 2마지기와 밭 1마지기를 샀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터였지요. 하지만 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썼어요. 과부댁 지붕을 고쳐주고 병든 노인께 약을 사드리고 굶주리는 집에 쌀을 보냈지요. 철수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님도 힘들게 번 돈인데. 아닙니다. 저는 복동이 덕분에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을 도와야죠. 마을 사람들은 철수 부부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복동이네 집에서 일어난 신기한 일들이 소문이 났지만 아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동이를 마을의 복신처럼 여겼지요. 세월이 흘러 복동이는 2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제법 걸어다니고 간단한 말도 했어요. 엄마, 아빠, 아이고, 우리 복동이 말도 잘하네. 김씨가 복동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복동이는 까르르 웃었지요. 철수는 밭에서 농사를 지었고 김씨는 집안을 돌봤습니다. 쌀독의 기적은 여전했고 집안은 날로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은 바싹 말라갔고 밭의 작물들은 시들었어요. 마을 우물도 점점 물이 줄어들었지요. 이러다가 농사를 다 망치겠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어 이미 100일이 넘었어요. 땅은 갈라지고 나무들도 잎이 시들었지요.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산신제를 지냅시다. 산신령께 빌어 비를 내려달라고 해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제물을 차리고 정성껏 빌었지요. 산신령님, 저희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지요. 사람들은 실망하여 산을 내려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회의를 했어요. 산신제도 소용없으니 이제 어쩌면 좋겠소? 우물물마저 바닥났는데.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철순의 복동이한테 빌어보면 어떨까? 그 아이는 분명 복신이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복동이가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왔잖아. 한번 빌어보자. 마을 사람들이 철순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철수 부부는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철수 형님, 복동이한테 빌고 싶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철수가 난처해했습니다. 복동이는 그저 평범한 아이인데 어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복동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철수는 김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복동이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부부는 복동이를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복동아, 우리 마을에 비가 안 와서 모두가 힘들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복동이는 빙긋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게 신기했지만 복동이는 언제나 영특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철수네 마당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복동이를 기다렸지요. 김 씨가 복동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자, 복동아, 춤을 춰보렴. 복동이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손을 흔들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복동이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야 비야 오너라, 우리 동네 놀러 오너라. 아이의 목소리는 청아했고 춤은 천진난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복동이는 계속 빙글빙글 돌며 노래했지요. 비야 비야 오너라, 꽃들이 목말라 하잖아. 그때였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구름이었지만 순식간에 커다란 먹구름으로 변했지요. 저기 봐. 구름이.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어요. 비야 비야 오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마을을 휩쓸었지요. 그리고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비가 온다. 복동이가 비를 내렸어.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이들은 빗물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울며 기뻐했지요. 복동이는 비를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말라붙었던 논에 물이 찼고 시든 작물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물도 다시 가득 찼지요. 마을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어요. 마을 사람들은 철수네 집 마당에 모여 복동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구나. 복동이는 사람들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철수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동이는 그저 하늘의 뜻을 전한 것뿐입니다. 진심으로 빌면 하늘이 들어주시는 법이지요. 이장이 나섰습니다. 철수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됐겠습니까? 이 아이는 정말 우리 마을의 복신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복동이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를 보면 공손히 인사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복동이네 집에 와서 빌었지요. 철수 부부는 복동이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복동이에 대한 소문이 마을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복동이 소문이 너무 퍼지는 것 같아요. 혹시 나쁜 사람들이 복동이를 노리면 어쩌죠? 철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걱정을 하고 있소.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요. 복동이는 우리 아들이니 우리가 지켜야지요. 두 사람은 복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동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곧 그 평화를 깨뜨릴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비를 내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고 마을은 풍년이었어요. 사람들은 웃음꽃이 피었고 추수에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복동이에 대한 소문은 이웃 마을을 넘어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결국 그 소문이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마을의 관아의 나장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말을 탄 나장들이 철순의 집 앞에 멈춰섰지요. 박철수가 이 집에 사는가? 나장의 목소리가 위엄있게 울렸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나왔어요. 소인이 박철수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또 나리께서 너를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거라.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 사또가 자신을 부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여보, 다녀오겠소. 걱정 말고 계시오.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감. 철수는 나장들을 따라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는 마을에서 한시진 거리에 있었어요. 큰 기와집의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지요. 철수는 평생 관아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사또 날이 나가신다. 관아 문이 열리고 사또가 나왔습니다. 50줄의 뚱뚱한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했지요. 철수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인 박철수, 사또 나리 앞에 엎드리옵니다. 사또가 높은 곳에 앉아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예, 사또 나리. 철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가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게 복신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실이냐? 철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복동이 때문에 부른 것이구나. 그저 평범한 아이일 뿐이옵니다. 사또 나리. 거짓말 마라. 쌀독이 마르지 않고 황금을 토하는 두꺼비가 나타나고 가뭄에 비를 내렸다는데 그게 평범한 아이냐? 사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또 날이 그저 하늘의 은혜일 뿐이옵니다. 아이는 그만 내 말을 들어라. 사또가 손을 들어 철수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복신아이를 나에게 내놓으면 큰 상을 주겠다. 논밭 10마지기와 은백냥을 주마.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논밭 10마지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었어요. 은백냥이면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오나 사또 나리. 복동이는 제 자식이옵니다. 자식은 팔 수 없사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하느냐? 사또 나리 복동이는 저희 부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옵니다. 아무리 큰 재물을 주신다 해도 내어드릴 수 없사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놈,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느냐? 사또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철수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죄송하옵니다, 사또 나리. 하오나 자식을 팔 수는 없사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나를 거역하면 큰일 난다. 사또가 협박했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리께 불경한 것은 1000번 사죄드리겠나이다. 하지만 복동이는 드릴 수 없사옵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신의 명을 거역하는 천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좋다.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안 하니 내가 직접 데려오겠다. 나장들아. 예, 사또 나리. 나장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당장 저놈의 집으로 가서 복신 아이를 데려오너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나장들이 철수를 끌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안 되옵니다. 복동이를 건드리지 마시오. 하지만 나장들은 철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나장들이 철수네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김씨가 복동이를 안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사또 나리의 명이다. 저 아이를 내놓아라. 나장이 복동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김씨가 복동이를 꼭 안고 뒤로 물러났어요. 안 돼요. 우리 복동이를. 비켜라. 나리의 명을 거역하면 너도 잡아간다. 나장이 김씨를 밀쳤습니다. 김씨는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복동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으앙. 복동아. 철수가 달려들었지만 나장들이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나장이 울고 있는 복동이를 낚아챘지요. 여보, 복동이를. 김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관아의 나장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장들은 복동이를 데리고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철수와 김씨는 울며 뒤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말을 탄 나장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쓰러질 듯 달렸지만 나장들은 점점 멀어졌지요. 관아에 도착한 철수 부부는 문 앞에서 애걸했습니다. 제발 우리 복동이를 돌려주시옵소서. 사또 나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관아 문지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썩 물러가라. 사또 나리께서는 만나주지 않으신다. 제발요. 우리 아이를. 김씨가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철수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두 사람은 관아 문 앞에서 울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관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복동이를 안방에 재우고 흐뭇한 표정으로 잠들었어요. 이제 복신아이가 자신의 것이 되었으니 곧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밤중 사또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으앙으앙. 복동이가 울고 있었어요. 사또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누가 저 아이 좀 달래지 못하느냐. 사또의 부인이 복동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동이는 계속 울었지요. 밤새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잠이 부족해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복신 아이가 있으니 곧 복이 올 것이라 생각했지요. 여보게 쌀독을 확인해보게. 쌀이 가득 찼을 게야. 부인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까지 가득했던 쌀독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라? 그럴 리가 없다. 사또가 직접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정말로 쌀독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 어제는 쌀이 가득했는데 말이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누가 쌀을 훔쳐갔느냐? 날이 밤새 문을 잠갔는데 누가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복신 아이가 있으니 곧 쌀독이 다시 찰 거라고요. 그런데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도 쌀독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관아의 창고에 있던 쌀까지 모두 썩어버렸지요. 사또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더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넷째 날 사또가 뒷뜰을 거닐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연못의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물고기들이 왜 이러는 게냐? 연못물도 썩은 냄새가 났지요.
사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관아 주변만 먹구름이 끼어 음산했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날이 이상합니다. 관아 밖은 날씨가 맑은데 관아 앞만 이렇게 어둡습니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도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복동이 때문인가? 사또는 복동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복동이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사또가 다가가자 복동이는 더욱 크게 울었지요. 으앙으앙. 아이야, 울지 마라. 내가 잘해줄 테니. 하지만 복동이는 사또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켰어요. 마치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여섯째 날 관아의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신 아이를 억지로 빼앗아 와서 벌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쌀은 썩고 물고기는 죽고 날씨까지 이상하잖아.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또도 이제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욕심을 버릴 수 없었지요. 아니다. 복신 아이가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사또는 복동이를 계속 관아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가 되자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또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가려워. 약을 지어오너라.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이건 보통 병이 아닙니다. 하늘의 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뭐라? 하늘의 벌? 네, 나리. 혹시 잘못하신 일이 없으십니까? 사또는 순간 복동이가 떠올랐습니다. 복동이를 억지로 빼앗아 온 일 말이지요. 그날 밤 사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복동이를 데려온 후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지요. 오히려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인가? 사또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복동이는 철수 부부가 산에서 주워 키운 아이였어요. 그 부부는 가난했지만 정성껏 복동이를 돌봤지요. 그런데 자신은 권력으로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구나. 사또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복은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복동이를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복동이가 사또 앞에 섰어요. 3살배기 아이였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지요. 사또는 복동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정말 복신이냐?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착한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서만 복을 가져와요.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한다니. 그럼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 욕심쟁이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은 착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복동이의 말에 사또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추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지요. 나는 잘못했구나. 사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백성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었어요. 미안하구나, 아이야. 내가 욕심을 부려 너와 내 부모를 괴롭혔구나. 복동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저를 집에 보내주세요. 사또는 즉시 나장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복동이를 부모에게 데려다 드려라. 예, 나리. 나장들이 복동이를 말에 태웠습니다. 복동이가 떠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관아를 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혔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사또의 두드러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
정말 복동이 때문이었구나. 사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욕심은 복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철수와 김씨는 7일째 관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저 복동이를 만날 수 있기만을 바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복동이는 괜찮을까요? 김씨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철수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시오. 복동이는 복신이니 분명 괜찮을 거요.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관아 문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린다.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장들이 말을 타고 나왔는데 그중 한 나장이 복동이를 안고 있었어요. 복동이, 김씨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철수와 김씨는 달려갔지요. 복동아, 복동아. 나장이 말에서 내려 복동이를 내려줬습니다. 복동이는 부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어요. 음아, 아버지. 아이고, 우리 복동이. 김씨가 복동이를 와락 안아 올렸습니다. 철수도 아내와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세 식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칭얼거렸어요. 나장이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깊이 뉘우치고 계십니다. 복동이를 억지로 데려온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신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철수가 나장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또 나리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저희는 복동이만 돌아오면 되옵니다. 나장들이 돌아간 후 마을 사람들이 새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 형님, 복동이가 돌아왔구만.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마을 사람들은 철수네 집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씨는 복동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복동이는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복동이가 집에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쌀독에는 다시 쌀이 가득 찼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지요. 사또도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복동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의젓한 아이로 자랐어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글 공부도 시작했지요. 철수 부부는 복동이와 함께하는 날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복동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 저는 언젠가 제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넌 우리 아들이잖니. 복동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언젠가는. 복동이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철수와 김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복동이가 우리 곁을 떠날까? 복동이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는 계절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복동이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철수와 김씨는 복동이를 가운데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예감이 들었어요. 복동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저는 산신령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철수와 김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냐? 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착한 마음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신령님께서 보내셨지요.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저를 진짜 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굶주려도 저를 먼저 먹이시고 힘드셔도 저를 위해 웃어주셨지요. 철수가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복동아. 넌 우리 아들이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떠나기 싫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복동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도 울음을 터뜨렸지요. 복동아, 정말 가야만 하니? 예, 어머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께 큰 복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곧 새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복동이는 부모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어요. 세 식구는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웃었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가 마당에 섰어요. 파란 빛이 복동이를 감싸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복동아. 철수와 김씨가 달려갔지만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복동이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착하신 분들. 빛과 함께 복동이가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집신 한 켤레만 남아 있었지요. 철수와 김씨는 그 집신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동이가 떠난 후 철수와 아내 김씨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지요. 두 사람은 복동이가 남긴 집신을 소중히 간직하며 날마다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복동아, 잘 지내고 있느냐? 우리는 내가 보고 싶구나. 철수가 산을 향해 말하면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복동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복동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씨가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50살의 나이에 처사이를 가진 것이지요. 여보, 정말이요? 아이를? 철수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김씨도 눈물을 흘리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복동이가 준 선물인가 봅니다. 10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철수 부부는 아이를 복동이가 준 선물이라 여기고 복만이라고 이름 지었지요. 복만아, 내 형님 복동이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신기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 또 아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 해에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복동이가 약속한 대로 새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지요. 철수 부부는 복만이, 복돌이, 복삼이 새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새 아들은 모두 착하고 효성스럽게 자랐어요. 큰아들 복만이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했고, 둘째 복돌이는 농사를 지어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셋째 복삼이는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요. 철수와 김씨는 새 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쌀독의 기적은 복동이가 떠난 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새 아들 덕분에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철수가 일흔이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철수 영감님, 참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새 아들이 다들 효자요. 집안도 번창하고 정말 부럽습니다.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동이 덕분입니다. 우리가 복동이를 정성껏 키웠더니 복동이가 이렇게 큰 복을 주고 갔지요. 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이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철수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집안은 대대손손 번창했습니다. 복동이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다네. 그리고 가끔씩 철순의 집안 후손들이 산에 올라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란 빛이 반짝이더니 집신 한 켤레가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복동이가 보낸 축복의 표시라고 믿었지요. 세월이 흘러 지금도 그 마을에는 복동이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가난해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이야기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